안녕하세요. 최주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막 새판짜기 고통, 시련의 숨은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은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처방된 쓰디쓴 약이다.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한번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굉장히 힘들었던 일을 잘 이렇게 해결을 해서 교훈을 얻었던 그런 사례가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년 전의 모습인데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한 2년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왼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망막혈관 폐쇄증, 속칭 눈중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 석 달에 한 번씩 눈동자에다 주사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에다 주사를 맞는다는 거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5, 60대의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것이 눈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다행인데 뇌로 갔으면 뇌졸중, 또 심장으로 왔으면 심근경색, 이렇게 더 크게 갈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잘 새겨야 된다. 나쁜 생활 습관을 이제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이 병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체험하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금주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체중을 비롯해서 이제 식습관, 운동, 이런 생활 습관을 다 바꿔서 대사증후군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몸 전체가, 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건강해진 이제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워낙 중요한 거여서 잠깐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년기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여기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자료인데요. 이걸 인용해서 대사증후군이란 이렇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식습관, 운동, 음주, 흡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특징적인 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30세 이상 3명 중 1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한 50대로 넘어가면 2명 중 1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5가지 중에서 이 5가지 허리둘레, 그다음에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이것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게 3개 이상인 경우에 이제 대사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뇨 위험도가 10배, 그리고 또 심혈관 위험도가 이렇게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중년기 이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고 있죠.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대사증후군을 이렇게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니까 한번 등록해서 관리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들 누구나 스트레스이죠. 아픈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왜 아프냐? 전부 다 스트레스를 이유로 대고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나쁜 것, 피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과연 이렇게 나쁜 걸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 대한의사회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좋고 나쁜 이렇게 양면적으로 2개가 같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커니콜 교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스트레스는 몸의 자연 치유 체계 중에 하나로서 삶을 정상화하라고 하는 시그널이다,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균형이 깨져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큰일이 닥칠 수 있다, 지금처럼 가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라라고 하는 신호로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 좋은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무시를 하게 되면 신호를 몸이 더 세게, 강력하게 자주 이제 보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것이 더 나쁜 영향을, 과다 분비가 돼서 나쁜 영향을 미쳐서 이제 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몸으로 오는 어떤 고통, 또 이렇게 마음으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로서의 그런 숨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인생 이막의 시작은 삶의 여정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그러나 이는 고통을 통하여 보다 깊은 의미를 경험하라는 내면의 초대를 받은 것이다. 삶의 후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끌어올리기 어려운 진실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이다. 심리학자 제임스 홀리스의 통찰입니다. 우리 인생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내면, 육체,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연료로 해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원천 에너지로 해서 인생 2막을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임스 홀림스도 이렇게 내면의 힘을 기르는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차원이든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장하면 기쁨과 함께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인생의 본질은 변화, 즉 성장과 쇠퇴의 모험이다. 정상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모든 심리적 질환의 원인이 된다. 스카펙, 정신과 의사이자 또 사상가이죠. 유명한 사상가. 우리는 누구나 다 시간적으로는 생로병사로 또 공간적으로는 희노애락으로 조건 지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마주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걸 직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정상적인 고통이라 그러고요. 이게 싫어서 이걸 회피하고 억압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을 비정상적인 고통이라 그럽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것, 불안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고통은 그냥 수용하는 것이고요. 비정상적인 고통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혼자 오지 않는다. 행복은 키 작은 불행을 올망졸망 달고 오고, 사랑은 슬픔에 손을 잡고 오고, 고통은 세상의 모든 해독제를 소매 속에 감추고 온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변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모든 해독제를 소매 속에 감추고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부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좀 내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